안녕하세요. 밴드에 보면은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보식하는 게 M9 대목이고 호브락스 품종이고요. 대목 노출을 몇 cm 정도 하는 게 적당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한번 보죠. 나무에서 대목과 품종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쪽이 대목이고 위에 있는 게 품종이겠죠. 뭐 그러면 대목인데 밑에가 지금 안 보여. 여기 밑에 어떻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막 뿌리가 이런 식으로 나 있는 거를 심었겠죠. 그런데 대목인데 대목에서 밑에 대목을 하나를 더 할 수도 있겠죠. 여기다 더 붙여놓고 하면은 우리는 이거를 이중 대목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중대 품종 M9의 아까 후브락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럼 이 대목의 전체 길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대목의 길이가 45cm였다라고 하면 이게 노출이라는 거는 흙으로 덮고 바깥에 나와 있는 거 어디까지가 요 접붙인 데 부위까지가 몇 cm나 나와 있느냐라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에서 10cm, 그 다음에 10에서 20cm. 왜 cm라고 하냐고요? 이게 표준어래요. 20에서 30cm 이렇게 세 개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좀 이제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좋고 나쁘고를 알아야 선생님들이 나무를 잘 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나무를 심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 나무를 왜 심어요? 돈 벌려고. 그렇지?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돈 버는 거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찍 버냐, 늦게 버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아니, 돈을 일찍 많이 벌고 싶지, 일찍 많이 벌기는 어려워요. 일찍은 조금 벌게 되고요. 늦게는 많이 벌게 돼요. 적당히 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적당히도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돈을 내가 지금 남은 농사가 뭐 한 7년에서 10년만 지으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건 일찍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목 노출을 많이 해서 한 줄도 심으면 아니 두 줄까지 막 이렇게 심어가면서 농사를 짓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야. 나는 한 15년쯤 나무가 갔으면 좋겠고 그 뒤에도 내 후계자들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해먹을 거야 라고 하면 건강한 방식으로 대목 노출을 최소화해서 나무를 크게 키우는 거죠. 이거에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눌게요. 나무가 여기가 접을 붙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품종이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러면 대목 노출이 같잖아. 이거는 땅속에 들어간 게 이걸 거꾸로 그렸어야 돼. 나 진짜 자 이거 지워 다시 지우고 다시 그려야겠어요. 죄송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해서 대목 노출을 다르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대목 노출을 다르게 하고 아이고 잘 그렸다. 이제야 좀 되어가는구나 뭔가가. 자 이거는 한 25cm 얘는 15cm 얘는 5cm 이렇게 노출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수량을 한번 살펴보죠. 수량이 제일 많다라는 거는 항상 누적 수량을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가 3년 차의 수량을 볼 거야? 5년 차에 딱 한 해만 볼 거야? 아니죠. 심고 나서 열매가 달려서 우리는 한 7년 차 정도까지 누적해가지고 열매가 어느 게 가장 많이 달리느냐라는 거를 봐야죠.
선생님들 예상하실 때에는 어떻습니까? 여기에다가 더 복잡한 걸 하나를 더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나무를 똑바로 심는 게 아니고 나무를 옆으로 심는 거예요, 이렇게. 예. 왜 이렇게 옆으로 심냐고요? 옆으로 심으면 땅 속에 있는 이 면적이 많아지잖아요. 얘가 뿌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똑바로 세운 것보다. 어쨌든 간에 이것까지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편하게 이거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량을 보자라는 거예요. 어느 게 수량이 제일 많이 생산이 되느냐? 그렇죠. 3번, 2번, 1번 이 순서대로 수량이 나옵니다. 그러니 많이 따고 싶어? 깊이 묻어가지고 힘있게 키우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돈을 일찍 벌 거냐, 늦게 벌 거냐라는 건데 얘가 3번이 많이 따기는 하지만 얘는 늦습니다. 왜 늦어지느냐? 일단 수량이 아닌 품질로 가야 됩니다. 나중에는. 품질이라는 거는 착색이 돼야 되고요. 착색은 노란색과 빨간색이 있잖아요. 이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이 크기가 잘 커야겠죠. 이렇게 색깔 좋고 여기 이제 똑같이 이렇게 사과가 있을 때 이 사과가 색깔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과일이 작은 것보다는 큰 게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품질을 따져보자라는 얘기입니다. 품질을 따지면 뭐가 우선적이냐? 2번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품질이 1번이 좋습니다. 3번일 것 같았죠? 안 그래요. 3번이 제일 꼴찌를 차지합니다. 왜? 대목이 많이 묻혀 있잖아요. 노출된 게 별로 없잖아요. 여기서 뿌리가 더 많이 나오겠죠? 많이 먹겠죠? 수세 조절이 어렵겠죠? 수세가 세면 착색이 잘 안 되겠죠? 꽃눈도 잘 안 오죠? 그러면은 광환경 안 좋아지니 병도 많이 오죠? 나무는 오래 살아. 근데 어떤 해에 돈을 벌 수는 있는데 돈 버는 게 좀 어렵습니다. 뭐 열매는 오지게 많이 달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목적으로 사과를 심었고 한 7년, 10년 정도만 하면 된다? 대목 노출을 무조건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나는 뭐 한 10년, 15년 이렇게 적당히 갈 것 같아 라고 하면 중간 정도를 하거나 눕혀서 심는 방식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을 때에 대목의 노출이 뭐를 생각하고 해야 되느냐? 내가 착색이 중요한 사과나무를 심었느냐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골든볼을 심었어. 뭐 괜찮잖아요. 시나노 골드를 시골을 심었어. 뭐 이게 뭐 큰 문제가 있습니까? 예. 썸머 킹이나 썸머 프린스를 심었어. 아이 뭐 얘들은 착색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일찍 다소학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대목 노출을 뭐 많이 좁게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 조금 대목 노출을 좁게 해서 힘있게 비료 많이 줘가지고 팍팍팍팍 키워서 많이 달아가지고 내는 거고요. 착색이 중요한 걸 심었어. 내 K1을 심었어. 후브락스를 심었어. 뭐를 심었어. 라고 하면 대목 노출이 무조건 많은 편으로 가는 게 선생님들 원하는 착색이 되고요. 대신에 그럼 이게 돈을 벌기는 하는데 많이 벌 수 있느냐? 일찍은 버는데 착과량이 적게 이쁜 사과를 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컨설팅이라는 게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나무가 여기 한 그루 심어져 있죠? 나무가 한 그루 심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 옆에다 나무를 이렇게 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꼴에 가서 나무를 이렇게 심었잖아요. 지금 그 어떤 농업 재배 기술로도 이 방식을 이길 수가 없는데 뭐냐? 수량을 늘리는 방식은 이걸 뭐 2축을 하든 4축을 하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늘어나느냐? 한 그루를 더 빽빽하게 심거나 바로 옆에다가 한 줄을 더해서 2열로 심은 다음에 나중에 한 줄을 없앨 각오를 하시는 게 수량이 몇 년 차까지? 6에서 7년 차까지 훨씬 많이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두 줄을 심게 되면은요. 나무를 이렇게 심었어요. 여기 이렇게 심었어요. 그리고 다른 품종을 하나를 더 이쪽에다 이렇게 심으라 라는 얘기잖아요. 2열로 이렇게. 이때 초기에 일찍 빼내야 되는 것들, 골든볼을 심는다든지 썸머킹을 심는다든지 이렇게 심고 나머지 한쪽은 가뭄을 심거나 그냥 K1을 심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 별로 부담 없이 농약도 편하게 칠 수 있게끔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박사님 이러면 약이 안 들어가고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렇게 심을 때 대목 노출을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심으면 3년, 4년부터 뻐그러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심을 때는 대목 노출이 25cm 기본입니다. 누가 와서 나무를 보고 나무가 죽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비실비실하지만 비실비실한 나무가 색이 잘 들어오고 착색이 잘 되겠죠, 당연히. 힘이 세봐요. 착색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을 일찍 많이 버는 방식으로 가는 게 2열로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더 2열까지는 안 심고 제대로 해볼 수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영을 가지고 밀식을 해가지고 해보려고 했던 거죠. 이게 또 시제가 과거형이냐, 왜 했던 거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실 텐데, 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나무가 제법 된 나무들이 있잖아요. 뭐 한 7년, 8년 차. 그래서 어떤 과수원에 가보면 수고가 뭐 한 4m 되는 것들도 있고, 이거보다 더 올라가는 것들도 있고, 그 어떤 거를 봐도 선생님들이 일반 농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대다수의 농민들이 봤을 때 이 방식을 섣불리 따라하기도 어렵고 심을 때부터 대목 노출도 계획을 해야 되고 2열로 심을지 안 그럴지도 봐야 되고 착색도 신경을 써야 되는 품종인지도 확인을 했어야 되고 그래서 아예 좋은 품종으로 한 4, 5년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심었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버텨볼 만합니다. 그리고 아직 서리 피해가 제대로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착과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괜찮은 방식일 거예요. 근데 작년도 그렇지만 이 착색을 시키는 게 어려워지는데 나무를 심을 때 대목 노출을 나무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자꾸 동해로 죽는 게 싫어. 라고 해가지고 깊이 묻어버리게 되면 어,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이 50대인지 60대인지 70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80대인지. 그래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나무를 심을 때에도 대목의 노출 정도를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연세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여기 뭐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있어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대목의 노출은 어떻게? 줄여. 왜? 대목 노출을 줄여야 힘있게 크잖아요. 대목이 힘있게 커야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 정도 연세가 되면 이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갱신을 한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무가 혹시 내가 여기 없더라도 누군가가 이 과수원을 사러 온다거나 보러 왔을 때 나무가 우거지면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젊은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대목의 노출을 많이 시키세요. 그래서 촘촘히 심고 좋은 품종으로 일찍 재배하고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셔야 됩니다. 반대로 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젊은 사람들이 대목 노출 조금 해가지고 우악스럽게 이렇게 키운다. 그러기에는 품종이 새로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데 굳이 그거를 놓칠 필요는 없습니다. 젊기 때문에 고화수원을 뭐 몇 번씩 새로 갈아엎어도 됩니다. 아니면 야, 왜 나이 들었다고 무시여?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항상 모든 게 세상에 싸고 저렴하고 기름 적게 먹고 사람 많이 타고 사과도 뭐 한 500상자씩 싣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좋은 차는 없습니다. 각각의 목적에 맞춰서 스타렉스도 필요한 거고 포터도 필요한 거고 뭐 스포티지도 필요한 거고 SS기 필요하고 운반차 필요한 거고 지게차 필요한 거예요. 각자의 목적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것 중에 제일 망한 게 저 트랙터 뒤에 포크레인 그거 합쳐져 있는 거. 그거 쓰는 거 완전 뭐 그냥 정말 조도 안 씁니다. 이게 나무가 대목 노출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가면 수명이 짧아지잖아요. 예, 수명이 짧아지는 거 감안하고 젊은 사람들은 돈 빨리 벌고 많이 번 돈으로 이제 재개원하는 비용을 아껴가지고 그것들을 모아놨다가 다시 재개원하고 재개원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다양한 재배 방식이 있잖아요. 팔매트도 있고 이축도 있고 뭐 구요 방식도 있고 하니까 다양한 방식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또 그걸로도 또 해보시는 거고 그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밴드에 노출을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대목을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5cm, 15cm, 25cm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건 대목 노출이 많은 거고 이러면 수세는 떨어지지만 착색은 잘 돼서 돈은 일찍 벌 수 있다. 돈을 일찍 많이 벌 수 있냐? 그 얘기는 안 했어요. 많이 벌으려면 대목 노출 많이 하고 두 줄로 신거나 빽빽히 신거나 이래가지고 벌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젊은 분들은 이렇게 도전을 해보시고 죄송해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연세가 있거나 내 이번 마지막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전빵으로 대목 많이 묻어가지고 죽지 않고 힘있게 키우는 방식으로 이러면 뭐 천천히 나무가 크고 설이나 이런 거에도 조금 더 잘 견디면서 힘이 있기 때문에 늦게 이제 좀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질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품질에서 이제 크기, 과일의 크기와 착색을 안내를 해드렸는데 색깔은 노출을 많이 시킬수록 색깔이 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좀 연세가 있으셔서 대목 노출을 적게 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품종? 색깔에서 좀 자유스러운 거. 그래서 골든볼, 썸머킹, 아니면 시나노 스위트를 일찍 심어가지고 일찍 출하해가지고 파랗게 내는 그런 방식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뭐 시나노 골드나 뭐 군마 명월이나 이런 것들도 뭐 보이면 심어 보시는 것들도 괜찮게 보여집니다. 오랜만에 영상에서 필기를 하면서 강의를 해드렸네요. 선생님들이 이제 농사가 시작이 되는데 밴드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하시고 밴드에 같은 집에 사는 자식이나 며느리, 와이프, 남편, 뭐 부모님 다 밴드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따로 사는 사람들은 따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같은 집에 있으면 같이 해서 보시고 영상을 저희가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리니 영상 문자가 오면 눌러가지고 시청을 하시고 궁금하면 밴드에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